네, 종목 수리고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먼저 우리 수익 내고 있는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바로 신화인터텍입니다. 네. 이틀 만에 수익이 좋아요. 네. 목표가 4,750원을 설정해 주셨는데 이미 5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시간에도 이 신화인터텍을 오늘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또 얘기가 나올 예. 정도로 좋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신화인터텍은 제가 이제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올 때 좀 초기에 좀 잡아드렸고요. 이날 제가 이제 요 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 올랐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잠깐 주춤하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1차 목표가를 이제 4,4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치를 좀 한 거고요. 터치를 하면서 일단은 또 원고를 외치겠습니다. 원고를 통해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할 텐데, 일단 2차 목표가도 좀 짧게만 봐서 2차 목표가는 4,750원까지 보겠다. 당연히 뭐 앞서 방송됐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매수도 괜찮다고 보겠죠. 3차 목표가는 좀 위까지 봐서 좀 중장기로 볼 건데, 실질적으로 신화인터텍은 이게 좀 시가총이 좀 작다 보니까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베리어 필름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 업체가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제 이 퀀텀닷컴 TV라는 거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퀀텀닷컴에 들어가는 QD 필름, 여기 이제 방수에 들어가는 필름이 따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었다. 다만 지금 이 신화인터텍에서 개발한 이 베리어 필름이 아닌 베리어 리스 필름이라는 것은 방수에 필수적인 그 필름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원가 경쟁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게 바로 신화인터텍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베리어 리스 필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도 40%. 이게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40%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가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작년에 개발하면서 올라갔었고 당장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 조정 나왔던 건데, 당연히 뭐 작년에 그 올라갔었던 그 기대감까지는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제 LCD에서 이 OLED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 뭐 오늘 뉴스도 보니까는 이 OLED 시장이 이번 연도에 매출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본다면은 신화인터텍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강소기업 중에서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화인터텍은 계속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두산인프라코어도 같이 좀 리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조 가까운 종목입니다. 뭐 급등이 나온 건 아닌데, 일단 오늘 밤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 윤곽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중국 굴삭기 그 실적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서 펀더멘털은 좋은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던 게 중국에서 있었던 그 소송건이었거든요. 근데 소송건이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산그룹에 대한 이 소송권 자체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그 매각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을 두산그룹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좋은 결론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1심과 2심 판결이 좀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진다 하더라도 지금 두산그룹에서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손실 1조 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결과가 나온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그 불확실성 반영돼 있는 거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그런 불확실성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오늘 밤에 있을 이제 바이든 당선자의 경기 부양안에 대한 윤곽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우리 기분 좋게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종목 수리고의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네. 아마 어제 뉴스를 잘 보신 분들은 아마도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꿈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보면은
가장 많이 달릴 수 있는 게 500km까지 나오고 있고 뭐 정말 많이 달리면 600km까지 뭐 나오고 있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거의 1000km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 전기차 업체들이 대부분 전고차 배터리 이 상용화, 이 개발에 있어서 이제 한창 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저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뭐냐면은 배터리가 이제 이 전해질로 돼 있어서 안에가 액체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체로 만드는 거라서 폭발 위험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실제로 이제 어떤 그 거리까지 더 거의 약 2배가량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양극과 음극 옆으로만 썼는데요. 어제 아마 이 KBS라든가 다른 뉴스 보신 분들은 종이로 된 배터리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양극이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음극이 아래에 있고 고체 전해질이 이렇게 중간에 있죠. 실제로 이제 1mm 이하의 얇은 종이같이 생겼는데 이게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뭐 1000번을 뭐 접었다 펴도 성능이 유지됐고요. 가위로 잘라도 성능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액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가 이제 어떤 그 감싸고 있는 그 포장에 있어서 좀 기스만 난다 하더라도 폭발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전기차에서 좀 폭발한 것도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지금 개발에 서두르고 있는 건데요. 고체 배터리는 폭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까지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늘어나고 어제 보시면 이제 종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에도 가능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를 넣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어떤 그 열선을 넣는다 하더라도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옷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 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기에도 좀 적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를 불리고 있고요. 어제 이제 공중파 뉴스를 타면서 상용화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는 삼성에서는 한 5년에서 10년까지 보고 있는데 지난번 토요타에서 이번 연도에 어떤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까지 시간이 있지만은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토요타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번 연도에 또 파일럿으로 양산할 기업이 있어서 제가 잠시 뒤에 그 정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제 분리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 핵심 소재가 양극, 음극, 분리막, 그다음에 이제 그 전해질인데 이 분리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원가 경쟁력가 좀 생기겠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관련주가 있지만은 요 종목이 이제 그 이번 연도에 이 파일럿 양산되기 때문에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종목을 좀 공개해 주시죠. 예, 종목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 가구 업체였는데 이 배터리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배터리 기업이 된 기업이거든요. 현재가 68,000원인데 동아 기업을 바로 네.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기업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가구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서 아직까지 배터리 쪽에 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구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건축용 목재, 건자재 분야에서 1등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코로나 때 이 집 밖을 못 나가다 보니까는 집안의 인테리어를 많이 꾸미시게 되고 가구 수요가 많이 늘어서 최근에 보면 가구 업체들도 좀 많이 올랐죠. 실제로 이제 이 주택 공급에 있어서 어떤 그 인테리어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업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건축용 목재 그 건자재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고요. 이 가구 수요가 집중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 크게 올라갈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이 자회사 동아일렉 한 2년 전이었죠. 이 파나스텍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 2차 전지 기업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 전해질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올해부터 그 파일럿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 5년에서 7년까지 보고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토요타에서 이제 이번 연도에 일단은 그 양산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동아 기업의 이 동아일렉도 파일럿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서 팀쿡의 인터뷰를 주목했었고 실제로 밤새 나왔던 팀쿡 인터뷰 결과가 별로 뭐 그렇게 어떤 그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배터리 쪽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한 분도 계신데 실제로 이제 현대차에서 그 EGMP 3차 물량을 누가 가져갑니까? 삼성 SDI고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유력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동아일렉 같은 경우는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에 지금 실제로 전해질을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헝가리에 같이 진출해가지고 1공장 부지가 1.2만 평인데 추가 부지로 2.5만 톤의 추가 부지까지 확보를 해놔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에서 어떤 물량 규모를 늘린다. 여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동아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는 이 건자재 쪽에서는 그냥 캐시카우 역할로서 계속 실적이 나오는 거고, 이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향으로서 여기서 매출 찍힐 수가 있고, 고체 배터리까지 파일럿 양산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자회사인 동아일렉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이번 연도에는 매출이 1,000억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는 1,600억으로 60% 증가를 보고 있고 2013년에는 2,600억으로 2.6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전해질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소재 시장도 커지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해질 시장도 커진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액체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좀 앞으로 설 자리 없어지겠죠. 근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이 파일럿 양산까지 이번 연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고체 배터리에서 이런 이 중소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좀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또 시가총액도 1조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작은 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첨가제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전고체 전해질 기술, 그다음에 이 고객들 자체가 이 메이저 고객들이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주가에서는 프리미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CIS예요. 근데 이 CIS보다도 기술력이 있어서 지금 더 빠른 종목이 동아기업이기 때문에 이 동아기업은 지금부터 좀 편하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동아기업이 그 과거를 보시면요. 그냥 건자재 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없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가고 그랬지만은 이 건자재라는 것이 어떤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이 파나스틱 인수가 알려지면서 5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고점을 넘어서면서 이 2020년도에 매물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동아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제가 6만 7천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주가 정해서 동아기업 이 정도 제 생각에는 한 4거래에서 5거래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5만 2천 원으로 네.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기업을 포착해봤고요. 목표가 6만 7천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하시죠?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 있고요. 오늘도 지금 뭐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지 와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 수익에서 소외가 돼 있다면은 어떤 종목까지 또 따로 말씀드려볼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